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인물, 마음 치유, 세대 공감과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2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안효림 님입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삶을 읽다, 당신을 듣다. 안녕하세요. 안효림입니다.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눈을 뜨면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알아보는 샛별 같은 눈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소리와 글자를 주어 그것들로 단어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어서. 엄마, 친구, 형제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추는 빛 같은 말들을.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인간의 정신이 맺은 열매를 볼 때, 악에서 멀리 있는 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의 깊이를 볼 때 내 고정된 틀을 흔드는 심장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그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가 만들어졌지. Gracias a la vida. 아르헨티나 출신 저항음악가 메르세데스 소사를 아시나요? 중남미 군사정권 시절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던 그녀의 삶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모두 빼앗겨 누가 봐도 도저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의 죽음, 조국을 위해 싸웠으나 결국 조국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하고 평생의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배우자와의 사별까지. 삶을 포기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삶에게 그녀는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소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으로 돌아가 무대에 오릅니다. 청중 앞에 다시 선 그녀에게 날아온 것은 총알이 아닌 조국의 국민들의 경의가 담긴 오래같은 박수와 붉은 카네이션 꽃비였죠. 그녀의 무겁지만 깊고도 평화로운 목소리로 시작하는 노래 첫 마디가 바로 Gracias a la vida, 생에 감사해 였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또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는 절망하고 하루는 희망찬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일 텐데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마법은 바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삶에 대한 깊은 감사일 것입니다. 어떤 부와 명예, 성공,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지고 계절이 또 지나가고 사랑이 가고 이별도 가고 슬픔마저 가버려 끝이 없어야 언제나 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가끔은 나도 삶이 궁금해 나의 신께 묻곤 하지. 무슨 이유로 무엇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지 흔들리는 내 영혼이여 이 공허한 질문과 대답에 지쳐버려. 이 하루를 애써 버티는 나를 괴로움에도 미소 짓는 나를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아무도 박수 쳐주진 않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거친 바다 인생의 강물을 건너는 날 머물지 않는 바람의 영혼 난 멈추지 않는 바람의 영혼. 이 하루를 애써 버티는 나를 괴로움에도 미소 짓는 나를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아무도 박수 쳐주진 않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거친 바다 인생의 강물을 건너는 날 머물지 않는 바람의 영혼 난 멈추지 않는 바람의 영혼 거친 바다 인생의 강물을 건너는 날 머물지 않는 바람의 영혼 난 멈추지 않는 바람의 영혼. 네, 오늘 첫 곡으로 안치환의 바람의 영혼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인트로가 좀 길고 진지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죠.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고요. 오늘 방송은 그래서 제가 또 특히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모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한 분들이지만 오늘 모신 분은 이 프로그램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제가 또 목소리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도 분명히 감사의 마법을 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삶을 읽다, 당신을 듣다. 오늘의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현주님. 네. 네. 저는 사실 평소에는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는 편하게 정현주님이라고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아주 당연하죠. 네. 아, 목소리가 네, 오랜만에 저는 듣는데 다시 네. 들어도 너무 그 기분 좋고 밝은 목소리여서 네. 아유, 그렇게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이미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마 지금 정현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은 어디서 또 많이 들은 귀에 익은 목소리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세종 FM 책 그리고 이야기 저희 프로그램 앞뒤로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하고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네,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10분이서, 10개. 10분이서 하시고 계시고요. 네. 특별편까지 해서 11개, 한 순회가 되면은 11회차씩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또 정현주님은 네, 저는 지금 바로 이 음식, 제철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잘 듣고 있는데 네. 오늘 제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진짜 유난히 너무 떨리거든요. 왜 그러세요? 편하게 하세요. 근데 또 실수를 하더라도 네. 정현주님이 잘 커버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하시면서 편하기도 하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정현주님은 EBS 북 나레이터로도 오래 활동을 하시고 또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오랫동안 낭독 봉사를 하고 있으시고 네. 또 신규 봉사자들 교육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점자도서관에서 처음 낭독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현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네.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봉사 활동이 벌써 이제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팁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네. 사실 가르쳐 주실 때 엄청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 낭독 배우면서 저는 사람의 목소리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의 목소리에도 얼굴이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큰 멀리 갔나요? 근데 제가 정현주님 목소리 들으면 정말 깨끗하면서도 선명하고 그리고 들으면 막 기분이 깨어나는 아침에 들으면 너무 좋은 그런 목소리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정현주님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엄청 차분하고 들으면 그 사람이 안정감을 주는 목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요? 네. 뭔가 그 편안한 목소리. 이렇게 비견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클래식 진행하시는 분 같은 그런 약간 우아하고 정말요? 편안하고 그런 목소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 클래식 그런 느낌이. 네네. 정현주님이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오늘 좀 안정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낭독봉사 이야기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네. 혹시 선곡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제가 한 번씩 멘탈이 나갈 때 좀 흔들리거나 이럴 그러실 때 있으세요? 스스로를 이제 다잡는 노래. 그러니까 네네. 조금 스스로에게 이제 자신감을 좀 업시켜주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해요. 들으면 또 막 힘이 나고. 네네. 네, 이승철의 아마추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잘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ing when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삶을 읽다, 당신을 듣다. 오늘 정현주님의 선곡으로 이승철의 아마추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이거 저한테 하는 말 같은데요.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인데 네. 그냥 즐기는 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네. 것 같아요. 네. 정현주님도 낭독봉사 진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지금도 즐기시나요?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네. 매번 책을 네. 다른 책을 접할 때마다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네. 하니까 네. 그때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낭독 자체가. 근데 얼마나 하셨죠? 진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지금 올해로 16년째입니다. 와, 네. 그러면 읽은 책만 해도 혹시 건수로 세보셨나요? 일일이 세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한 달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네. 읽는 것 같아요. 네. 네네. 16년이면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네. 저도 산수가 약해서. 일단 몇백 권 되겠네요. 그쵸? 몇백 권까지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와. 네. 제가 처음 일단 낭독 봉사를 하게 된 거는 네. 저희가
그때 그 코로나 때 오랫동안 이렇게 집거 생활을 했잖아요. 모두 다 같이. 근데 항상 무언가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좀 답답했던 차에 이 낭독 봉사라는 그 단어를 보고 봉사자 모집 뭐 이런 거 보고 와 저렇게 소통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점자도서관 찾아갔고 그때 정현주님 만나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 저는 그랬는데 정현주님은 처음에 그러면 그 낭독 봉사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면 제 이야기 봐서 네,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너 좀 뛰지 말고 걸어 다녀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갑자기요? 이유 없이? 네, 이유 없이 회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뭐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뭐 이랬는데 병원을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방문하다 보니까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이제 병명을 그때 못 찾아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 게 희귀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회사 일도 다 그만두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몸을 많이 쓰던 사람이 하지관절 쪽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아예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많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지금 좀 힘들고 뭔가 몸을 안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봉사활동 중에 이제 낭독 봉사활동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진짜 처음에 갑자기 그런 병을 알게 되고 몸을 못 움직이셔서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맞아요. 그때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도 낯선 희한한 병명을 딱 가지게 되면 이제 진단받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쨌거나 이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뭔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답답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자체가 저한테는 치료? 힐링 같은 그런 활동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가 그걸로 되셨군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하는 어떤 행위가 동시에 또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치유를 선물해 주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변에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목소리로나마 남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위안도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또 통과하시고 그거를 또 낭독이라는 걸로 좋은 방향으로 찾게 되고 하셔서 지금 보면 선생님의 그 밝은 에너지가 또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기도 하고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좋은 영향,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특히나 또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정현주님 모시고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제 배운 걸로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현주님의 사실은 어쩌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경험일 수도 있으나 사람들이 나름의 그 고통, 고난을 겪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낭독 배우고 저는 작은 녹음 부스실 안에 들어가서 책 속으로 온통 몰입하는 시간이 선생님도 치유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책 읽을 때 이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낭독할 때는 사실 한치의 잡생각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온통 집중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자 한자 글자를 찝어먹으면서 읽다 보면은 작가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구나. 그게 이제 찰나찰나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낭독봉사라는 거는 그저 이제 글자를 읽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글자만 줄줄 읽기 시작하면 요새 뭐 AI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쵸. AI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실수 없이 읽어주는 AI. 그렇죠. 예, 조사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감정 없이 쭉 읽어주는 AI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읽기 시작하시면 진짜 또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부 같은 분들은 주부들은 보통 4시간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맞아요. 항상 가족들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봉사활동 와서 완전 오롯이 나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시간에서 조용하게 4시간에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낭독봉사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전자도서관에 저희가 낭독봉사를 하면 그게 이제 오디오북으로 편집이 돼서 등재가 되고 그러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어쩌면 책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작가의 지혜 이런 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저희가 읽어드리고 녹음 봉사를 하면 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또 저희 작은 힘이 그 도움이 된다는 게 되게 뜻깊고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낭독봉사 하실 때 정현주님은 주로 어떤 책 읽으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거의 뭐 3, 4일을 거기에 가 있으니까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그때그때 이용자분이 이 책 읽어주세요 하시는 책들 우선으로 제가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봉사자분들이 잘 안 읽으시려고 하는 책, 어려운 책들 위주로 좀 제가 맡아서 읽는 편입니다. 진정한 고수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얇은 거. 왜냐하면 한 권을 이렇게 끝내야 책으로 등재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최대한 얇거나 제가 읽고 싶은 책 이렇게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중에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나 인상 깊었던 책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봉사자분들이 잘 안 읽으시려고 하는 책들 위주로 읽다 보니까 작년에는 소설책을 주로 많이 읽었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책이 캐릭터 분석이나 뭐 대사를 연기하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산문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또 나름의 또 재미가 있어서 저도 되게 즐기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연기력도 많이 느셨겠네요. 그 혼자 다양한 역할을 1인 몇 역을 저도 이제 방송 아카데미를 다녔었어요. 이제 봉사활동 조금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에 다녀서 이제 성우 과정을 하긴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게 조금 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좀 오래 녹음했던 책이 있는데요. 이케이 도준 작가의 하야부사 소방단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69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량 때문에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짧은 에피소드가 이제 연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일단 물리적인 전체 분량 자체가 많으니까 몇 달 걸리셨겠네요. 몇 달,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반 정도? 저는 12달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서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르넬리아 토프 작가의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란 책입니다. 자기 개발서이긴 한데요. 침묵도 대화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책에서 침묵이 가장 큰 소리다. 이런 또 문장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쓸데없이 의미 없는 말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왠지 뭐 어떤 상황이 어색해서라던가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좀 경계하라는 그런 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말을
네. 전달하고. 네. 침묵하는 것도 괜찮다. 맞아요. 네네. 근데 어렵죠. 저희 대부분은 항상 맞아요. 그 침묵하지 못했던 거 집에 가서 이불킥하고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막 네네.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맞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또 즐길 수 있는 네네. 네, 힘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또 나눠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선곡한 곡은 네. 김유나와 원슈타인이 함께 부른 네.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진짜 네.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이럴 때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진짜 그 진심으로 정도로. 느껴지는 네네. 노래. 정말 네. 좋은 노래입니다. 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 제목이 저도 좋은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긴 하루와 짧은 한 달 할 일 없이 지친 오늘 언제가 되어야 좀 편안해질까 무엇을 위해 우린 걷는 걸까 불안한 나의 눈에 어린 질문들에 나 뭐라고 답을 해야 위로가 될까 넌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 버텼고 아직 네 안에 남은 가능성 모두가 말하지 난 허울 좋은 소리뿐하던 기억 수고가 너무 많았어 누워있다 그만 한번 듣는 게 눈물이 날 정도인가 싶었지 당연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좋은 의미로서 트리거 여기서 당겨버리자 빵빠레 오늘은 여기까지 편하게 쉬어 시간은 가고 더 초조해지고 해놓은 것도 없이 살고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매일의 고민들 그래도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 기준 지금 지구 나쁜 구석이 너무 많아 그걸 지켜보는 착한 영혼 가진 자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해져 꽤나 많이 참았어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도와 넌 내게 스승 같아 진심으로 보고 배워 이 힘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래 녹음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원하는 만큼 쉬어 잔을 비워 음악을 키워 삶이 비록 짧은 기록이어도 네가 길을 찾아가길 널 살아가길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래 내일이 오면 언제나 네가 맘 편안하기를 무언가를 위해 매일을 걸어가길 괜찮아 지금 너는 참 잘하고 있어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 지금 여러분은 책 그리고 이야기 안효림의 삶을 읽다 당신을 듣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 MHz 세종 FM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현주님의 선곡으로 김유나 원슈타인의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현주님 작년에 세종자원봉사센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 수상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궁금한데 네. 어떻게 그렇게 수상하게 되셨는지. 아, 처음에 제가 이걸 참여하게 된 계기는 네. 작년 봄에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네. 25년 만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후로 자전거를 안 탔던 것 같아요. 네. 호수공원에서 한번 타보자 해서 남편이랑 타다가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서 아이고. 어깨를 다친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어깨가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병이 무릎이랑 발목 쪽으로 그런 병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하지관절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멘탈도 조금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네. 제가 넘어진 쪽이 또 오른쪽 어깨였었어요. 네. 그 오른쪽 어깨를 수술을 하고 이제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진짜 일상생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많이 쓰는데. 네. 하다못해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네, 옷을 갈아입거나 세수하는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혹시 이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가 세바시라고 하는데 이게 사례 발표 대회 여기에 참여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집에 이렇게 있느니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현주님의 경험을 주제로 글을 쓸까 하다가 네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떠오른 단어가 이제 쓸모라는 단어를 쓸모. 주제로 잡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병원에서 잘 움직이지도 못해서 가뜩이나 어깨가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있으니까 잘 못 움직여서 다리 근육도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오른팔은 보호대로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입원실에서 나는 지금 정말 돈만 펑펑 쓰고 이렇게 쓸모없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우울했었거든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나 아직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거든 이라는 말을 주위에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그 대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맞아요. 그래서 대상 수상하셨고 아유, 감사하게도 축하드립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정현주님이 이렇게 수상하시고 울컥하셨는지 우는 장면이 이렇게 찍힌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사실 대회 할 때 남편이 응원을 오긴 했었어요. 이제 휴가를 쓰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맙긴 했고 그때 대상 발표됐을 때는 그냥 남편 얼굴 보면서 마냥 웃고 있었거든요. 마냥 웃고 있었는데 제가 눈물샘이 터진 이유는 제가 한 번씩 조치원에 이제 안마 받으러 가는 안마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여기 대회에 참여한다는 걸 어디서 들으시고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한 손에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 손을 잡고는 저기 그 관중석 저기 뒤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무대 쪽으로. 저 듣기만 해도 저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오실 거라고는. 근데 무슨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오시는데 그분 딱 뵙자마자 완전히 무슨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그러셨구나. 뒤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냐고. 무슨 사연이 사연 있는 분과 무슨 관계지? 막 그런 거. 울어가지고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이제 대회에서 말했던 저의 쓸모를 증명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와주신 분들이. 어떻게 또 대상을 수상하실 줄 알고 그러니까요. 직접 빛내 주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생각도 못했는데 응원차 오신 거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안마원을 문을 닫고 오신 거잖아요. 그 시간 평일이었어서 너무 감사했죠. 그러셨겠어요. 정말 그런 그 쌓인 시간들로 또 그렇게 한번 수상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맞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낭독 봉사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또 귀한 인연이 이어지는 것 또한 진짜 감사한 일일 것 같은데요. 특히 정현주 님이 16년을 지금 낭독 봉사를 하셨는데 중간에 사실 지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 권태기 같은 거 올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끌고 와준 원동력이나 그런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강제로라도 책을 많이 읽게 된다는 것, 강제 독서가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책도 네. 함께 읽게 된다는 점이 참 좋았고요. 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이랑 말을 하면서 네.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네. 이제 스스로 힐링이 많이 되고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업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기분이 업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이제 낭독봉사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쵸. 수다를 떨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낭독 봉사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 업되는 시간, 저에게는 이 봉사활동이 딱 맞는 활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아 보이시는군요. 항상 그 낭독으로 업이 돼서.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읽으신 책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 있으면 한번 저희 오늘 낭독의 진수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장은 이제 류시아님의 책 마음챙김의 시라는 책 중에서 중간에 131페이지에 웬델베리라는 시인의 이제 글이 있습니다. 요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싶어요. 네, 제목은 최고의 노래라는 거고요. 모든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고요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하지만 먼저 그 고요를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와, 저 오랜만에 들었는데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역시 다르십니다. 저는 그 낭독할 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법 같은 것도 조금씩 가르쳐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기법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정은 빼고 감성은 넣어라. 이 주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목소리 들으니까 그 문장이 다시 생각이 나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항상 그 문장들을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항상 지금 경계하면서 혹시 감정이 너무 많이 과하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읽곤 있습니다. 그냥 감정은 빼고 감성은 넣어라.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목소리로 느낌이 와야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점자도서관에서 낭독봉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세종 점자도서관에서는 낭독봉사자를 1년에 한 번 모집을 하거든요. 이제 올해도 지금 4월에 교육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마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블로그나 점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뜨면 대본이 먼저 올라올 거예요. 그 대본을 집에서 핸드폰이나 뭐 다른 걸로 녹음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워낙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센가요? 나름의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선발되신 분들 한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근데 선발된 인원 중에 제가 듣기로는 또 책 한 권 녹음 낭독을 마치시는 분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셨던 분들이 책 한 권이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셔서 읽다가 도중에 이제 하차하시거나 잠수를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짧은 수필을 이제 여러 편을 나눠서 이제 한 책을 분철을 한다고 하죠. 해서 이제 10분이서 올해 선발되신 분이 10분이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진행을 하시고 10명의 목소리로 그걸로 이제 연습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저도 직접 해보니까 사실 봉사라서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짧게라도 또 꾸준히 하다 보면 한 권 마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또 뿌듯하고 그리고 좋은 책을 알게 되고 읽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분명히 그 활동이 저한테 가져다 주는 게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런 매력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해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 나누다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정현주님. 오랜만에 이제 안효림 네. 뵈서 네.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요. 네. 네. 이렇게 방송 통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네. 게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진짜 꼭 모시고 뭐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되어서 흔쾌히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영혼의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선물을 줄 수 있다. 라고 노먼 라이트가 말하였는데요. 낭독이라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감사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길을 제게도 열어주셨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열어드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정현주라는 분을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분의 밝고 선한 에너지가 파동을 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주님, 네. 마지막 곡은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네네. 아이유의 Love Wins All 이라는 곡이에요. 네네. 혹시 너무 아시나요? 좋죠. 네네. 생각해보니까 삶에 대한 감사는 모든 걸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그것은 또 결국 삶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실천하는 또 모습에 아이고, 감동이 네. 되어서 네, 선곡해 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삶을 읽다, 당신을 듣다, 안효림, 정현주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